자, 저 함수의 정의역이 이렇답니다. x가 2가 아닌 실수. 그럼 경우는 x값 2가 점근선이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분모는 0이 될 수 없네. 분모가 2가 될 수는 없죠. 그러니까 얘가 2가 될 수 없기 때문에 얘가 0이 되는 값이 점근선이 될 테니 따라서 x는 a 같아야 되죠? 네, a 값은 2가 되겠네요. x가 2가 돼야 x가 2가 아닌 x를 대입할 수 있죠. a가 2가 되면 얘가 2가 됐을 때 x가 2가 되면 분모가 0이 되니까 안 되겠네요. 그리고 치역의 범위는 y가 b가 아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 여러 가지 이렇게 설명되어 있는데 그냥 간단히 조약해서 설명해 보면 이 유리함수는 분명히 점근선이 존재하고 그 점근선의 좌표를 찾기 위해 점근선의 방정식을 찾기 위해서 점근선의 교점을 찾는 방식은 분모가 0이 되는 x값 a, 그때 뒤에 있는 상수값 3. 따라서 x는 a와 y는 3이 점근선의 방정식이 되죠. 그러면 x는 3이 될 수 없고요. 정의역 범위에 x에 a가 들어갈 수 없고요. y는 3이 될 수 없겠네요. 그래서 저기 조건에 맞춰보면 a는 2, b는 3 이라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모든 사분면을 진행해야 됩니다. 일단은 잊지 마셔야 될 게 분수함수식을 구하려면 기본적으로 점근선의 교점을 찾아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분모가 0이 될 수 없으니 분모가 0이 되는 값이 점근선의 교점의 x좌표 마이너스 2, 그때 뒤에는 상수값 마이너스 4. 네, 그럼 대략 그림을 그려야 되죠. 마이너스 2, 마이너스 4. 점근선이 여기쯤에 있을 것 같아요. 마이너스 2, 마이너스 4. 네, 여기쯤. 네. 근데 이제 K 값이 이게 나와 있지는 않죠. K가 양이냐, 음이냐에 따라서 이제 이쪽을 지나냐, 이쪽을 지나냐가 결정이 되는데, 만약 K가 음이라고 가정합시다. 그러면 점근선을 기준으로 방향은 왼쪽인 2, 4 방향과 오른쪽 아래인 4, 4 방향으로 이렇게 진행할 거기 때문에 죽어도 1, 4분면은 지나지 않죠. 근데 문제는 모든 사분면을 지나야 된다고 했으니까 K는 0보다 작을 수가 없습니다. 두 번째, 그럼 K는 당연히 양수가 되어야 될 텐데 양수가 되면 이쪽은 뭐 고민할 게 없어요. 이렇게 당연히 지나갈 테니까요. 딱히 걸리는 게 없죠. 이쪽인데 이렇게 지나가게 되면 안 되죠. 그럼 1, 4분면 안 지나갑니다. 이렇게 지나가게 돼도 1, 4분면 안 지나갑니다. 그럼 1, 4분면 지나가면 안 되려면 이렇게 지나가야 된다는 얘기죠. 그럼 결과적으로 얘는 안 되고 얘도 안 되고 얘가 된다는 얘기인데 되고 안 되고의 기준이 뭐라고 했냐면 y절편의 위치예요. y절편인 이 y절편 값이 얘는 음수죠. y절편 값이 0이네요. 얘는 y절편 값이 양수죠. 모든 사분면을 다 지나게 만들려면 y절편 값이 양수여야 된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야 1, 4도 지나가고 여기 2, 4도 지나가고 3, 4도 지나가고 여기 이제 4, 4도 지나가겠죠. 그럼 y절편 어떻게 찾습니까? 당연히 x에다 0 집어넣어야 되죠. x에 0 집어넣었을 때 y값 2분의 k 마이너스 4. 이게 y절편. 얘가 양수이다. 넘어가면 2분의 k는 4보다 크다. 양면에 2를 곱하면 k는 8보다 크다. 이게 실수 k값의 범위가 됩니다. 저 함수가 x축으로 a만큼 y축으로 b만큼 평행이동하면 얘랑 일치한답니다. 이때 b-a 값을 구하시오라고 되어 있죠. 일단은 이 식을 풀기 위해서 이거는 쓰지 마시고요. 이렇게 안 풀 거니까 언뜻 생각나는 게 x축으로 a만큼 평행이동 x 대신에 x-a를 대입한다. y축으로 b만큼 평행이동 y 대신에 y-b를 대입한다. 뭐 이런 느낌은 확 들어요. 그래서 y 대신에 y-b를 집어넣고 x 대신에 x-a를 집어넣고 마이너스 3,
x-a 마이너스 1. 이 식을 정리해 봤더니 y는 x-a 마이너스 3, x-a 마이너스 1 플러스 b가 되고 결론은 얘랑 같다는 뜻이죠. 이렇게. 됐습니까? 그러면 이런 과정 거쳐야 됩니다. x-a-3, x-a 한 다음에 이렇게 한 다음에 이걸로 통분돼서 분자로 올라와야 될 거겠죠. 왜냐면 이거는 일반형이고 얘는 표준형이잖아요. 죄송해요. 표준형은 아니고 얘는 하나의 분수로 모아져 있는 일반형이고 얘는 아직 통분이 안 돼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둘을 서로 똑같이 만들려면 통분을 하는 수밖에 없어요. 얘를 이렇게 쪼개서 계산하기 너무 힘드니까 얘를 붙여서 이렇게 만든다는 뜻이겠죠. 그러려면 여기 있는 분모가 여기 곱해져서 분자로 올라와야 되겠죠. 이걸 분모를 이쪽 분자 여기 b에 곱해서 분자로 올리면 플러스 bx 마이너스 ab 마이너스 3b가 되고 이제 모으는 겁니다. 근데 모으다 보니까 이제 이 값이 누구랑 같아야 되냐면 저기 3과 같아야 되겠죠. 따라서 a 값은 마이너스 6이 돼요. a 값 마이너스 이제 여기다 집어넣어서 이렇게 이제 모아보는 거죠. 1 플러스 bx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될 텐데 벌써 어차피 a 값을 구했잖아요. b 값만 찾으면 되는데 b 값이 여기 있는 값이 저기 있는 x 앞에 있는 개수인 마이너스 3과 같아야 되기 때문에 따라서 b 값은 마이너스 4가 된다. 뭐 이렇게 풀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되면 보신 바와 같이 너무 식이 복잡해지고 계산이 난해해집니다. 다른 방법 있습니까? 있습니다. 네. 당연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우리는 그래프를 이용해서 그래프를 평행이동한 방식으로 식에다가 자꾸 x-a, y-b를 집어넣었더니 식이 복잡해졌잖아. 그래프를 움직이는 식으로 풀었더니 문제가 복잡하다는 얘기는 그래프를 움직이지 말라는 얘기예요. 점을 움직여야 된다는 얘기죠. 또 그러잖아. 앞쪽에서 왜 포물선이나 원 같은 경우는 여러분 평행이동 대칭이동 할 때 앞에서 배웠던 겁니다. 고등수학 상할 때 평행이동 대칭이동 할 때 포물선이나 2차 그러니까 그 원처럼 2차식으로 되어 있는 그래프들을 그냥 말 그대로 x축으로 y축으로 평행이동한 것들을 문자식으로 정리하다 보면 2차식을 막 거듭적어보고 정리하다 보면 식이 불편해지니까 그런 특정한 점을 가지고 있는 포물선이나 원 같은 경우는 그래프를 움직이려고 하지 말고 꼭지점이나 중심을 움직여서 좀 더 쉽게 풀려고 한 적이 있었죠. 근데 유리함수도 이 분수함수도 핵심적인 점이 있잖아요. 점근선의 교점. 그렇죠? 그러니까 그래프를 움직이지 말고 점근선의 교점을 움직이는 겁니다. 그럼 점근선의 교점. 이거 일반형이죠? 그럼 니은자 공식. 분모가 0이 되는 x값. 3, 그 다음에 x 앞에 있는 개수. 1분의 1, 1. 대칭의 중심을 움직입니다. 대칭의 중심을 움직이면 따라서 당연히 유리함수도 붙어서 따라서 움직일 테니까. 얘를 x축으로 a만큼 y축으로 b만큼 평행하면 3 플러스 a, 1 플러스 b. 이게 점근선의 교점이 됩니다. 그렇죠? 그럼 여기는 점근선의 교점과 얘는 결국은 일치해야 된다는 얘기잖아. 근데 여기는 점근선의 교점은 분모가 0이 되는 x값, 마이너스 3, 분자, x 앞에 있는 개수, 마이너스 3. 다 됐네요. a 값은 마이너스 6, b 값은 마이너스 4. 이렇게 간단하게 구할 수 있는 걸 아까처럼 불구하면 스스로가 그냥 스스로를 괴롭히는 겁니다. 이 함수의 그래프를 x축으로 a만큼 평행한 그래프가 오른쪽 그림과 같을 때 a 값을 구하시오. 자,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거랑 비슷합니다. 이것도 그래프를 움직이려고 하다 보면 평행이동 하려고 하다 보면 식에다 뭘 대입해야 되는데 그러기 전에 먼저 혹시 점을 이동하는 게 유리하지 않을까라고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점근선의 교점, 니은자 공식, 분모가 0이 되는 x값, 2, 그 다음에 x 앞에 있는 개수, 1분의 3, 3. 걔를 x축 방향은 a만큼, 그러면 점의 좌표가 2 플러스 a, y축은 안 움직였죠? 그냥 놔둡니다. 근데 이 그래프의 점근선의 교점이 마이너스 3, 3이네요. 결론은 얘가 마이너스 3, 3이 돼야 된다 뜻이니까 그래서 a 값은 마이너스 5가 됩니다. 아까랑 거의 흡사한 문제입니다. 그래프로 그려졌을 뿐이지 비슷한 형태로 보시면 돼요. 근데 문제들은 식 보고 그래프를 그려야 돼요. 그래서 그 그래프를 이제 해석하는 방향으로 가든지 아니면 그래프를 보고 식을 만드는 겁니다.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럼 얘는 그래프를 보고 식을 만드는 구조이겠죠. 그래서 매우 중요한 유형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래프를 보니까 쌍곡선이네요. 가운데 점근선이 존재하고 이거 분수함수구나. 를 빨리 눈치채셔야 돼요. 이거 분수함수구나. 그럼 분수함수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점근선의 교점이야.
이게 빨리 안 떠오른다는 얘기는 공부를 헛하고 계신 겁니다. 전문의 교점이 여기 있네. 3, 마이너스 1. 얘가 3, 마이너스 1이네. 그럼 2차 함수에서 꼭지점 좌표를 알면 표준형. 원의 방정식에서 중심을 알면 표준형. 분수함수에서 점근선의 교점을 알면 표준형이에요. 표준형이라는 식을 집어넣습니다. 표준형을 이용해서 식을. 그럼 y는 x-p 분의 k 플러스 q. 이게 표준형이죠. 표준형식을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쓸 수 있어야 됩니다. 거기에 점근선의 교점 좌표인 3과 마이너스 1을 대입합니다. 이렇게. 식이 완성이 되려면 이제 K값만 구하면 되겠네요. 그럼 K값을 구하려면 당연히 그래프가 지나는 봐봐. 이거 너무 당연하잖아. K값을 구해야 돼. 그럼 여기 XY 숫자를 알아야 되지 않을까요? 그래야 K를 구할 거 아니야. 근데 XY 숫자를 안다는 얘기는 이 그래프가 지나는 점 하나를 알아야 된다는 얘기야. 점근선의 교점은 그래프가 지나는 점이 아니야. 그냥 상징적인 의미의 점근선의 교점일 뿐이지 지나는 점이 아니라고. 지나는 점을 대입해야 돼. 여기 있네. 너무 대놓고 나와 있잖아요. 4, 0을 식에다가 대입합니다. 지나는 점이므로. 그럼 y의 0, x의 4. 0은 4 마이너스 3분의 k 마이너스 1. 됐죠? 이건 1분의 2니까 따라서 k값은 1이 되겠네요. 그럼 완성된 식 y는 x 마이너스 3분의 1 마이너스 1. 자, 이게 답인데 식을 보니까 일반형이죠? 통분시켰다는 뜻이에요. 이 정도 통분할 수 있잖아. x-3분의 1 빼기 1이라는 얘기는 분모분자 똑같은 걸로 통분해야 되겠죠? x-3분의 x-3 붙이면 x-3분의 1 빼기 마이너스 분배되면 마이너스 x 플러스 3 플러스 1이니까 플러스 4. 따라서 문제에서 원하는 a값 마이너스 1, b값 4, c값 조심해야 된다. x 빼기 c죠. 빼기 다음에 있는 숫자입니다. 네, c값은 3. 이렇게 해서 a, b, c를 구할 수가 있었습니다. 상당히 중요한 문제라는 거 잘 기억해 두시고. 함수의 역함수가 이렇게 주어졌을 때 mn의 값을 구하는 건데 보통은 역함수 구하라는 문제가 나오면 좀 불편하긴 해요. 사실 역함수 나오는 문제도 그렇지만 구하라는 것도 좀 귀찮기도 하고. 근데 유리함수는 그냥 땡큐라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y는 cx 플러스 d분의 ax 플러스 b. 여기에 역함수를 구하라면 이제 저번 시간에 배웠었죠? c와 b는 웬만하면 놔두시고 얘네들은 그냥 자리 바꾸면서 부호 반대 마이너스 dx 마이너스 a로 이런 꼴로 바꾸면 역함수를 구할 수 있다고 그랬죠. 근데 이거는 식 자체가 일반형이어야 됩니다. 일반형이 돼요. 표준형에서 쓰는 게 아니고 일반형에서 쓰는 겁니다. 근데 얘는 일반형이 아닙니다. 일반형은 하나의 분수로 모여야 되잖아요. 통분이 필요합니다. 쟤는. fx는 x분의 2, 이건 마이너스 x분의 x죠. 1이 되려면. 그럼 2 마이너스 x, 마이너스 x 플러스 2라고 좀 위치를 바꿔 쓰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항상 여기다 뭐 이렇게 0 이렇게 쓰셔도 괜찮고요. 됐습니까? D 원래 0이 생략되어 있는 거니까. 이 함수의 역함수를 구하시오. 한 것좀 똑같이. 얘네는 그냥 웬만하면 건들지 마시고요. 건들지 마시고. 이게 위로 올라가고, 얘가 아래로 내려오고. 0이 올라가서 부가 반대로 바뀌는데 0은 올라가도 어차피 0이죠. 0x는, x가 사라지네요. 마이너스를 내려오면서 플러스 1로. 이게 답이네요. 이 모양을 맞추다 보니까, m의 값은 2, n의 값은 1이구나. 를 알 수 있고요. 뭐 이런 방식이 제일 쉽긴 합니다. 안 되면 그냥 뭐 하시면 돼요. 이런 방식을 기억했다가 이제 적용하시면 되고, 만약 안 된다? 그러면 이렇게 하시면 되죠. y는 x분의 2 마이너스 1. 역함수를 직접 구하는 겁니다. 역함수를 구하세요. xy를 뒤바꿉니다. 네, 됐죠? 이 식을 y로 정리합니다. 넘겨야 되겠죠? 그럼 y분의 2는 x 플러스 1. 양변에 y를 곱해요? 그럼 xy 플러스 y. 그냥 y를 그냥 곱합시다. x 플러스 1 곱하기 y. 여기다 y를 곱한 거예요. 우변식에다가. 이게 2. 따라서 y는 x 플러스 1분의 2. 그래서 m 값은
2, n값은 1 이렇게 보셔도 되겠고요. 뭐 이게 엄청 어려운 건 아니라 직접 구하셔도 되는데 워낙 유리함수는 일반형에서 역함수를 구하는 게 공식화되어 있기 때문에 뭐 그렇게 구하셔도 괜찮습니다. a, b 값을 계산하시오 라고 되어 있죠. 근데 저번에 말씀드렸었는데요. 이게 특별히 조건상 중간이면 구간이면 끊어져 있지 않다면 원래 유리함수는 분수함수는 점근선을 제외하고 이게 점근선이라 칩시다. 점근선의 x값을 제외하고는 어디 하나 그래프가 끊어진 위치가 없어요. 다 이어져 있습니다. 그럼 정의역 범위 안에 따로 끊어진 범위가 없다는 뜻은 이 점근선의 위치가 포함이 되어 있지 않다는 뜻이야. 여기나 이런데 지금 범위가 잡혀 있다는 뜻이죠. 뭐 그러다 보니까 그래프가 어딘가에는 가장 높은 점, 어딘가에 가장 낮은 점이 있거나 어딘가에 가장 높은 점, 어딘가에 가장 낮은 점이 있는데 그 높고 낮으면 결국은 범위 양쪽 끝값에서 결정이 된다는 뜻이죠. 가운데 있는 값은 의미가 없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일단 x의 0과 일단 x의 a를 한번 집어넣어 보는 겁니다. 최대 최소를 찾아야 되니까. 그럼 x에 이제 0 집어넣어 봤어요. 그럼 y 값은 0 집어넣으면 3 나오죠. 됐니? a를 집어넣어 봤어요. 그럼 y 값은 a 플러스 1분의 마이너스 2x 플러스 3이 나와요. 근데 아까 보신 것처럼 그래프가 이렇게 되는 쌍곡선이 일부분을 그렸든 뭐 이렇게 되는 쌍곡선의 일부분을 그렸든 다시 말하지만 범위의 양쪽 끝값에서 최대 최소가 결정됩니다. 이런 식으로 오른쪽 아래로 내려가는 감소함수일 때는 얘가 최대, 얘가 최소인데 어쨌든 범위의 양쪽 끝값이에요. 가운데는 의미가 없다는 얘기죠. 계속 내려가고 있는 중이나 계속 올라오고 있는 중이니까 그 과정, 그 사이에서는 최대 최소가 나올 수가 없어요. 결론은 범위 양쪽 끝값에서 최대 최소가 이래나 저래나 나온다는 얘기죠. 그럼 이 얘기를 뭘 말씀드렸냐면 범위 양쪽 끝값인 x를 집어넣었더니 y값이 이렇게 나왔다는 얘기는 이 두 개 중에 큰 게 최대, 작은 게 최소라는 얘기예요. 근데 문제는 최대값은 모르겠고 최소값이 마이너스 1인데 얘가 마이너스 1이 아니잖아. 그치? 그럼 얘가 마이너스 1이라는 얘기죠, 뭘. 최대, 최소는 둘 중에 하나라며. 3의 최대거나 최소이거나. 근데 문제는 최소값이 마이너스 1이라는 뜻은 이 숫자와 이 숫자가 똑같지 않다는 뜻은 이게 최소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럼 얘가 최소라는 뜻이고 반대로 얘가 최대라는 얘기네요. 이렇게. 됐습니까? 그럼 여기서 a를 구하면 됩니다. 자, a를 구하려면 이렇게 곱하죠? 마이너스 2, 여기는 a를 안 썼네요. 마이너스 2a 플러스 3. 마이너스 2a 플러스 3은 마이너스 a 마이너스 1. 넘어가면 a, 넘어가면 4. 그래서 b는 3, a는 4. 이렇게 답이 나온다. 이게 제일 쉬운 풀이고, 만약 혹시 저는 정석적으로 풀고 싶습니다. 그러면, 그러셔야죠. 정석적으로 풀고 싶으시면, y는, 그래프를 정확히 보고 최대치를 찾고 싶으시다면, 표준을 바꾸셔야 됩니다. x 플러스 1을 똑같이 쓰고, 개수 맞춰야 되죠? 마이너스를 분배합니다. 마이너스 2x는 나왔는데, 플러스 3이 나오게 만들려면, 마이너스 2에다가 5를 더해야 되겠죠. 얘는 x 플러스 1분의 5, 마이너스 2가 되고요. 이제 그래프를 그립니다.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점근선의 위치가 이렇게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됐죠? 분자값이 양수네요. 그럼 1, 4와 3, 4 방향으로. 근데 그래프가 이쪽은 괜찮은데 이쪽은요? 이쪽은 위로 갑니까? 내려옵니까? 그게 지금 문제는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몇 사분면을 지나느냐 혹은 위치 때문에 문제가 바뀌거나 그런 문제가 아니고 그냥 최대 최소만 찾으면 되기 때문에 적당히 그리시면 됩니다. 적당히 그리세요. 이렇게. 적당히 그리시고요. 근데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그리냐면 0부터 a까지 그려요. 그럼 0부터 a까지 0은 여기 있을 테고요. x가 0이 여기 있죠. 여기서부터 a까지. 근데 a가 어딘지 모르겠네. 무슨 상관이야? 0부터 a가 어쨌든 0보다 큰 값일 테니까 적당히 이것도 그리세요. 얘를 a라고 합시다. 그럼 그래프는 이렇게만 그려진다는 얘기잖아. 딴 데는 안 그려지고. 그렇죠? 근데 다 지우세요. 다 필요 없으니까. 아이고.
네. 다 지우세요. 다 필요 없어요. 아이고. 다 필요 없어요. 네, 뭐. 다 필요 없어요. 이렇게. 그래프 여기가 남는다는 뜻이거든요. 여기. 여기가 최대값이네요. 여기가 최소값이고. 그럼 이 점의 좌표, 최소값이 마이너스 1이었는데 여기 x좌표가 아까 a였죠. 여기 x좌표는 네, 0이었습니다. 그럼 최대값은 x에 0 집어넣으면 최대값 나오면 되잖아. x에 0 집어넣으세요. 최대값 3. a 집어넣으면 최소값 마이너스 1 나온다는 얘기죠. a를 집어넣습니다. 그럼 a 플러스 1, 마이너스 a, 마이너스 2a 플러스 3. 그게 마이너스 1. 이게 아까 풀었던 게 아까 답이 얼마였죠, 이게? 마이너스 4였나요? 그랬던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이렇게 푸는 게 정석적 풀이긴 한데, 굳이 근데 이걸 이렇게 풀 필요가 없다는 거죠. 다시 말씀드린데, 유리함수는 x의 범위에서 혹시 중간에 끊어지는 부분이 발생할 수 있어. 분모가 0이 되는 값이. 됐니? 근데 분모가 0이 되는 값이 여기 중간에 끊어지는 게 없잖아. 범위가. 끊어지는 게 없잖아. 그럼 끊어지는 게 없다는 얘기는 이 x 범위 안에 이 점근선 x 앞에 있는 마이너스 1이 포함이 안 돼 있다는 뜻이에요. 그럼 그래프는 점근선이 없는 상태에서 점근선이 있다 하더라도 그래프는 이렇게 그려지거나 이렇게 그려지는 건데 점근선 x 앞에 포함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어쨌든 이 범위가 x가 0부터 a까지죠. 여기 있든 범위의 양쪽 끝값에서 가장 높고 가장 낮은 값, 범위 끝값에서 가장 높고 가장 낮은 값이 나온다는 뜻이에요. 그래프가 마찬가지야. 점근선의 위치가 여기 찍혔는데 점근선의 교점이 여기예요. 근데 방향이 이쪽이 아니고 이쪽으로 그려졌어. 분자값이 음수라. 뭔 상관이야? 만약 여기 x값 0이 있고 여기 x값 a가 있어요. 여기에 x값 0이 있고 x값 a가 있어. 어딘든지 상관없다는 얘기죠. 어차피 범위 양쪽 끝값에 최대 최소 나오고 범위 양쪽 끝값에서 최대 최소가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x값 0과 x값 a를 관계식에 집어넣어서 조건에 맞게 잘 짜맞추면 된다는 얘기예요. 아까 좀 그림 그리고 이렇게 할 필요까지는 사실은 냉정히 말하면 없는 문제입니다. 네, 25번. 이 함수의 그래프와 역함수의 그래프가 일치할 때 상수 a값을 구하시오. 아까 유리함수는 이 말을 잊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다른 함수들은 역함수 문제가 나오면 골치 아픈 거야. 일단 막 식도 변형해야 되고 필요하면 막 역함수를 구해야 되고 이래야 되는데 유리함수는 역함수 문제를 물어보잖아요. 그냥 땡큐라고 생각하면 돼. 땡큐. 더군다나 얘가 일반형이잖아. y는 x-2분의 ax-1. 역함수 너무 쉽잖아. 아까 우리 연습한 거. 얘는 건들지 말고 얘네 둘의 위치를 바꾸면서 부호를 반대로 바꾸는 거라고. 마이너스 2x 플러스 2x 마이너스 1 부호 반대 플러스 x a의 부호 반대 마이너스 1. 얘랑 그 역함수의 그래프 죄송합니다. 죄송해요. 뒤에 문제를 안 봤네요. 미안합니다. 네, 난 뒤에 역함수식이 있는 줄 알았네요. 네, 그게 아니고 이 역함수와 그냥 써도 되는데 그러면 네, 써도 상관없어요. 네. 이 식과 이게 원함수죠. 그 역함수의 그래프가 알고 보니 일치한다, 같다는 거잖아요. x-2분의 ax-1 이거와 여기 x-a분의 2x-1이 같다는 거잖아요. 누가 봐도 a값은 2네요. 네. 끝났습니다. 이게 a값입니다.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유리함수는 워낙 역함수가 단순하기 때문에 저렇게 그냥 구하시면 돼요. 어려울 게 없다는 거죠. 네. 단원이 이제 바뀌었죠? 무리식입니다. 무리식이니까 당연히 루트가 포함되어 있을 거예요. 근데 루트가 있다고 해서 다 무리식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루트 2x 무리식인가요? 그러면 아닙니다. 얘는 1차식입니다. 변수 x를 기준해서 봐야 되거든요. 근데 변수 x는 루트 1이라는 숫자에 x가 한 번 곱해져 있는 1차 다항식이에요.
루트 2는 개수일 뿐이고요. 그럼 어떤 걸 보통 무리식이라고 부르냐면 루트가 있긴 있는데 이 루트 안에 x가 들어있는 문자식이 존재해야 되는 겁니다. 이렇게 돼야 돼요. 이렇게 되면 무리식입니다. 다만 이게 루트 안에 문자가 들어간다 해서 다 무리식은 아니고 루트 안에 문자식이 0보다 크나 같을 때 이게 무리식으로 정의가 성립해요. 왜 그러냐면 지금 여러분이 그리는 모든 그래프는 가로축이 x축, 세로축이 y축인데 이 x축, y축이라는 게 결국은 수직선이잖아. 수직선. 수직선은 실수로 만들어져 있는 축이에요. 유리수, 무리수 섞어서 만든 게 실수라고. 근데 루트 안에 문자식이 있는데 그 문자식이 0보다 작아. 그럼 루트 안에 음수란 얘기잖아. 루트 안에 음수는 실수가 아니지요. 제곱해서 음수가 될 수는 없잖아. 루트 안에 음수는 허수입니다. 따라서 무리식이 성립한다는 뜻은 어쨌든 실수 안에 존재하는 관계식이기 때문에 루트 안이 음수가 될 수는 없어서 루트 안이 0보다 크거나 같을 때 무리식은 수학적으로 정의가 됩니다. 그러니까 루트 안에 문자식 이런 거. 루트 안에 문자식, 루트 안에 문자식. 루트 안에 어쨌든 문자가 들어가면 그 모양에 따라 무리식이 되는 겁니다. 단 무리식이 되게 하는 조건은 여기 있었죠. 루트 안의 관계식이 0보다 크거나 같을 때 그때 무리식이 성립하며 혹시 루트 안에 이게 분수식이 들어갈 때는 분모가 0이 될 수 없다까지 기억을 해주시는 게 좋겠네요. 이것 다음 무리식이 실수가 되기 위한 혹은 무리식이 존재하기 위한 같은 말입니다. 정의되기 위한 같은 말이에요. 루트 x-4가 정의되기 위한 조건은 안에 들어있는 x-4가 0 이상이면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분모에 만약 루트가 포함되어 있는 문자식이 있다면 그때는 분모가 0이 될 수는 없잖아요. 따라서 x-2가 0보다 크거나 같은 게 아니고 0보다 크기만 해야 됩니다. 그럼 이렇게 되면 정수 -2가 조건에서 빠져나가죠. 정수의 개수가 달라지기 때문에 이건 중요한 포인트가 돼요. 예전에 이 근처에 있는 고등학교에 실제로 시험에 출제된 적 있어요. 루트 x-2분의 루트 3-x. 자, 얘가 무리식이 되기 위한 조건을 구하시오라고 한다면 분자값은 루트 안에 포함되는 관계식이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고 분모값은 0보다 커야 됩니다. 이해되시죠? 그럼 얘를 정리하다 보면 얘는 x가 3보다 작거나 같고 얘가 넘어가다 보면 x는 2보다 큽니다. 이 안에 들어있는 정수의 개수를 구하시고 그러면 정수는 3 하나밖에 없으니까 1개입니다. 근데 여기가 등호가 붙잖아요? 아무 생각 없이 루트 안에 이게 무리식이 되려면 루트 안이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는데 등호가 붙으면 이렇게 돼요. 그럼 정수가 이제 하나가 더 생기는 거죠. 개수가 달라집니다. 실제로 이런 유형의 문제가 시험에 출제된 적이 있어요. 분자에는 등호가 붙지만 분모에는 루트에는 등호가 붙지 않는다는 것을 잘 기억해 두시기 바래요. 네. 어렵지 않겠죠? 네, 간단한 내용이니까요. 말한 대로 이런 것들 그냥 루트가 있다고 해서 다 무리식은 아니라는 거. 이런 거 2번 같은 경우 이런 건 루트가 있다고 해서 무리식이 아닙니다. 네, x가 루트 안에 포함되어야지만 무리식이 되는 거기 때문에 얘는 2번은 1차 다항식이라 무리식이 아닌 거죠. 그런 걸 잘 골라내시고요. 무리식 계산은 이거 뭐 또 추가 지금 여러분 중3 거 초반에 하고 있잖아요. 중3 연습 문제를 지금 계속 과목적으로 풀고 있는데 그 초반부에 나오는 내용이잖아요. 루트 a의 제곱은 a랑 같다. 그 다음에 루트 a 제곱은 네, 답이 2개다. 또 설명해야 되나요? 그래도 (1번과) (2번은) 다른 표기법이에요. 그러니까 루트를 끼고 전체 제곱하는 케이스는 이 a가 양이든 음이든 관계없이 그냥 답이 a입니다. 근데 루트 안에서 제곱하는 경우 있죠. 루트 안에서 a를 제곱하는 경우는 이제 답이 2개인 거죠. 하나는 a, 하나는 마이너스 a. 아시다시피 a로 나오는 케이스는 0보다 크거나 같을 때, 마이너스 a로 나오는 케이스는 0보다 작을 때, 이런 내용이었죠. 1번과 2번은 약간 다르며 답을 쓰는 표현도 서로 다릅니다. 얘는 답이 2개고 두 종류 나올 수 있고 두 종류 중에 하나고 얘는 답이 무조건 1개이고 그 차이점. 3번 같은 거 많이 하잖아요. 루트 a 곱하기 루트 b는 루트 ab랑 같다. 물론 둘 다 양수일 때 마찬가지고요. 뭐 붙일 수도 있고 떨어뜨릴 수도 있다. 뭐 그런 내용을 말하고 유리화는 뭐 모르시는 내용이 아니니까요. 생략하도록 할게요. 네.
살짝 요 두 개만 해본다면 13번 다음을 간단히 하시오. 뭐 가로와 가로의 곱셈이니까 분배 법칙. 네. 똑같죠? 똑같네요. 합차입니다. 루트 2x-1이 두 번 제곱 마이너스 루트 x-1이 두 번 제곱. 그럼 얘는 고민할 게 없다고 했죠? 루트 전체 제곱 붙으면 제곱 루트는 없어지고요. 그냥 씁니다. 이건 양음을 따지지 않습니다. 루트 전체를 제곱할 때는 안에 있는 그냥 쓰는 게 정답이에요. 얘도 루트 전체를 제곱한 거니까 제곱 루트 지워지고 그냥 나옵니다. 그래서 이 앞에 음 붙었죠? 마이너스 붙여야 되겠네요. 그래서 2x 마이너스 1 마이너스 x 플러스 1이 되므로 네, 정답은 x 이렇게 처리가 되겠죠. 유리화를 하시오. 여기 필요한 값은 루트 1 플러스 x 마이너스 루트 1 마이너스 x가 필요하겠네요. 위에 분자도 똑같이 하시면 되겠죠. 그럼 분모는 합차, 앞에 거 제곱 이런 케이스가 비슷하죠. 제곱하면 그냥 안에 있는 거 다 쓰시면 됩니다. 양음 따지지 마시고 1 플러스 x 빼기 뒤에 있는 거 1 마이너스 x 분자는 x 곱하기 루트 1 플러스 x 마이너스 루트 1 마이너스 x. 자, 플러스 1 마이너스는 지워지고 분모가 뭐가 남냐면 2x가 남습니다. 분자는 이렇게 됐고요. 약분 되겠네요. 2분의 이것만 남겠죠. 루트 1 플러스 x 마이너스 루트 1 마이너스 x 이렇게 네, 정답이 마무리됩니다. 유리화를 한 겁니다. 분자는 건들 필요 없어요. 분자에 루트가 있든 없든 뭐 유리하지 않잖아요. 분모만 보통 우리가 유리하는 거니까. 오늘 계산하시오. 근데 루트가 있는 식을 더하기 빼기 할 때는 기본적으로 이것도 통분이 필요합니다. 아무리 뭐 루트가 있다 하더라도 분수에 덧셈 뺄셈은 통분이 기본이니까요. 근데 분모가 얼핏 같은 것처럼 보이지만 다릅니다. 서로 다른 분모를 통분할 때는 두 개의 분모를 곱해야 되죠. 여기랑 여기를 곱한 걸로 통분합니다. 그럼 얘는 루트 x-3 필요하죠. 경우 여기 있는 분자에는 반대쪽에 있는 분모가 이렇게 여기에 곱해진다는 뜻이에요. 그럼 이쪽에 있는 분자에는 반대쪽에 있는 분모가 이렇게 곱해진다는 뜻이니 곱하다 보니까 똑같은 게 두 번 곱해져. 루트 x-3의 제곱 마이너스, 여기 마이너스가 붙었기 때문이죠. 루트 x 플러스 3의 제곱 이렇게 분모부터 쓰게 되면 네, 앞에는 루트 x의 제곱 x 빼기 3의 제곱 9인데 분자를 쓸 때 물론 이걸 분배하셔도 괜찮습니다. 방법은 두 가지예요. 직접 다 분배한 다음에 차의 제곱식, 합의 제곱식을 계산하신 다음에 빼도 되죠. 뭐 이렇게 하라는 뜻이에요. 색깔 좀 달리해서 이걸 제곱하면 x 둘을 곱한 다음에 2배 마이너스 6 루트 x 제곱하면 플러스 9 빼기 이거 제곱하면 x 이거 두 번 곱하면 6 루트 x 근데 음수 붙었죠? 플러스 9의 음수 마이너스 9 이렇게 지워집니다. 얘는 마이너스 12 루트 x 네, 이렇게 쓰시면 돼요. 이렇게 쓰는 반면에 또 이런 느낌도 있다는 얘기죠. 이게 모양이 어쨌든 앞에 있는 식의 제곱 마이너스 뒤에 있는 식의 제곱 제곱 마이너스 제곱이잖아요. 합차로 인수분해 하는 겁니다. 그럼 가로 두 군데다 나눴습니다. 얘랑 한 번은 더해요. 그럼 플러스 3 마이너스 3이 지워지고 2 루트 x가 되고 한 번은 뺍니다. 빼면 얘랑 지워지고 이 마이너스 분배되면서 마이너스 3 마이너스 3을 계산한 거니까 마이너스 6이 되겠죠. 이렇게 쓰다 보니까 x 마이너스 9분의 마이너스 12 루트 x 뭐 이렇게 쓸 수도 있는 겁니다. 전개해서 푸셔도 되고 합차로 인수분해 하셔서 그냥 간단하게 정리하셔도 되고 그러니까 두 개 별거 아닌데 자꾸 두 개를 보여드리는 이유는 뭐 사실 이렇게 풀거나 이렇게 풀거나 뭐 큰 차이는 없죠. 근데 자꾸 두 개를 보여드리는 이유가 여러분이 보는 시각이 좀 더 넓어졌으면 하는 바람이에요. 너무 한쪽에만 꽂혀가지고 하는 것보다는 똑같은 관계식을 저런 관계식을 이렇게 양방향으로 보다 보면 문제를 보는 시각이 좀 더 넓어지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그냥 보여드리는 거죠. 풀이는 별 차이 없어. 이런 거잖아요, 이거. fx가 루트 x 플러스 1 마이너스 루트 x 분의 1 그럼 어떻게 되죠? 이걸 왜 유리화를 하고 있는지 모르겠네요. 유리화는 문제인데 유리화를 하는 문제, 직접 손으로 계산한 문제가 있고 딱 보고 그냥 답을 써야 되는 문제가 있는데 이건 딱 보고 그냥 답을 써야 되는 거잖아요. 이게 답이잖아. 이게 답이야. 이유는
여기에 유리화를 하기 위해서 루트 x 플러스 1 플러스 루트 x를 분모 분자에 나눠서 곱합니다. 근데 곱하다 보니 이렇게 제곱이 되겠죠? x 플러스 1 빼기 이렇게 제곱이 되겠죠? 합차니까 마이너스 x 없어져요. 1만 남아. 결론 분자값은 아까 분모에 곱했던 얘가 고스란히 답이 된다는 얘기죠. 그러고 보니 여기 있던 부호의 반대부호가 결론은 정답이 이게 정답이 되니까요. 이렇게 쓰는 이유는 앞쪽에 있는 루트가 앞쪽에는 루트 안에 있는 숫자가 뒤쪽에 있는 루트 안에 있는 숫자보다 1 클 때는 이건 이게 유리화를 하나만 하면 어차피 부모는 1이 되기 때문에 너무 당연한 겁니다. 이거는. 그래서 이런 걸 유리화를 하고 있다는 자체가 네, 좀 안타깝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종류의 말을 말하죠. 2 마이너스 루트 3분의 1을 유리화를 했더니 막 이걸 뭐 계산하고 있는 사람도 있어요. 답은 그냥 이거라고, 이거. 앞에, 이건 루트 4잖아? 만약에 그런 게 보기 힘들면 그냥 이렇게 봐도 돼. 앞수의 제곱이 뒷수의 제곱보다 1만큼 크잖아. 그럼 분모는 사라지고 이 부호 반대가 정답이 된다는 뜻이에요. 그런 느낌인 거죠. 루트 6 플러스 루트 5분의 1. 뭐 이런 것도 마찬가지예요. 앞에 수의 제곱이 뒷수의 제곱보다 딱 1만큼 크네요. 그럼 반대부호가 답이라고, 이렇게. 유리화를 하는 게 아니고 빨리빨리 처리해야 되겠죠. 혹시 근데 이게 1이 아니고 2면 어떻게 합니까? 그럼 여기다 2배를 하면 되지 뭘. 뭐가 문제예요? 어차피 분자에 곱해질 거 아니야. 빠르게 처리하시는 겁니다. 얘는 루트 x 그러니까 습관적으로 또 근데 이것도 있어. 습관적으로 이거 쓸 때 가끔 또 이걸 이렇게 써 있는 케이스의 문제도 있거든요. 이렇게 다음을 유리화하시오. 그럼 유리화하면 이렇게 되니? 이렇게 안 돼. 이렇게 돼, 이렇게 돼. 이거 해보면 여기 앞에 마이너스가 붙어요. 앞수가 뒷수보다 1 작기 때문에 마이너스 1이 붙어요. 그래서 유리화할 때 습관적으로 이런 모양 보기 별로 안 좋은 거야. 처음부터 아예 앞수가 뒷수보다 크도록 이렇게 만들어 두는 게 유리합니다. 이유는 덧셈이니까요. 덧셈은 자리를 바꿔도 되잖아. 뺄셈은 자리를 바꾸면 안 돼. 근데 덧셈이니까 그냥 함부로 내 마음대로 바꿔도 되는 거고, 그렇다면 이왕이면 앞수의 제곱이 뒷수의 제곱보다 1 크게끔, 앞수가 크게끔 숫자를 두는 게, 문자식을 두는 게 유리하다는 뜻이죠. 유리할 때도. 그런 건 하나의 팁이니까요. 거기 맞춰서 잘 푸시면 될 것 같고요. 나머지는 단순 연습 문제라 여러분이 하시면 되고. 결국은 또 여기죠. 우리가 여기 공부하려고 지금 하는 겁니다. 무리식은, 네, 알고는 있어야 되는 관계식인데, 무리함수를 공부하기 위해서 무리식을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건 책에 있나요? 되게 자세하게 안 나올 것 같은데. 네. 뒤에 나오긴 하는데 자세하진 않네요. 자세하네요. 자세한데 좀 헷갈리네요. 네. 여기 무리함수가 정의된다. 마찬가지입니다. 무리식에다가 는 y 붙이면 이게 무리함수입니다. 우리 좀 전에 무리식 배웠잖아요. 루트 안에 문자식이 들어갈 때, 그 문자식이 0보다 크거나 같을 때 무리식이라 정의한다. 그거를 는 y에 대응시키면 그게 무리함수가 되는 겁니다. 뭐 어려운 내용이 아니라는 얘기죠. 앞에 배워왔으니까. 대신에 이러다 보니까 이런 문제 있잖아요. 위에 있는 것처럼 y는 루트 x 플러스 1 무리함수입니다. 근데 무리식이 정의되기 위한 조건이 보면 뭐가 쓰냐면 루트 안에 있는 x 플러스 1이 0보다 크거나 같을 때 이 무리식이 성립하기 때문에 이 무리함수도 이 범위 안에서만 성립합니다. 그럼 넘겨봤더니 x가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을 때만 그림이 그려진다는 뜻이에요. 그럼 x가 마이너스 1보다 작을 때는 그림이 안 그려진다는 뜻이야. x에 마이너스 1보다 작은 수를 집어넣으면 이 값이 음수가 되고, 루트 음수는 y값을 실수 범위에 찍을 수 없기 때문에 좌표 평면에 나타나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나중에 대학 가시면 이게 복소 평면이라고 해서 나중에 뭐 음의 개념까지도 네, 배우는, 그러니까 좌표축이 실수축이 아니고 복소 평면이라서 복소수까지 포함할 수 있는 네, 그런 축이 나타나긴 하는데, 지금은 어차피 그런 걸 안 배우기 때문에. 옛날에는 배웠어. 니네 한 10한 몇 년 전 선배들은 그거 배웠었어요. 근데 그게 너무 어렵다고 꽤 오래 전에 한 10여 년 전쯤에 이게 다 대학 교과로 넘어가는 바람에 네, 지금은 없는데 예전에는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옛날 수학이 참 어려웠어요.
그럼 무리함수를 그릴 줄 알아야 되잖아요. 근데 다른 함수는 뭐 기본형, 뭐 표준형, 일반형 다 거쳐가는데 얘도 물론 거쳐갈 겁니다. 근데 미리 말씀드리는데 무리함수는 지금까지 네가 배웠던 그래프 중에 제일 쉬운 그래프 중에 하나야. 어렵진 않아요. 쉬운 거 종류 하나입니다. 근데 처음에 배울 때 어떻게 그리는지 그 방법만 알고 있으면 제일 쉽다고 봐도 무방해요. 자, 어떻게 그리냐면요. 보세요. 무리함수의 기본형을 배우는 겁니다. 우리가 앞쪽에서는 막 식 보고 막 이동하면서 하나씩 했는데 얘는 그냥 그래프를 직접 또 그리는 연습을 바로 시작할 겁니다. 그래프가 총 4개 나오는데 최근 선생님 거와 조금 표기가 다르니까 선생님 거를 잘 보시기 바라요. 그래프는 4개 형태로 나오는데 루트 굳이 부호를 써드릴게요. 이렇게 되는 그래프. 이렇게 되는 그래프. 이렇게 되는 그래프. 이렇게 되는 그래프. 이게 총 4가지를 배웁니다. 책에는 이 K 앞에 좀 우리는 좀 1이 생략되어 있는 상태인데 책에는 K라고 아마 써놨을 거예요. 상관없습니다. 네. K냐 1이냐는 그것은 크게 중요하지 않아요. 총 4개 그래프. 이게 1번. 색깔로 구분해 드릴게요. 얘를 1번, 얘를 2번, 3번, 4번 이렇게 4개의 그래프를 그릴 생각인데 첫 번째, 요거부터 먼저. 어쨌든 얘는 형태가 뭘 따라 움직이냐면 y는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플러스 마이너스 x의 꼴을 따라 움직입니다. 루트 앞에 플러스 마이너스 붙을 수 있고요. 루트 안에 x 앞에 개수에 플러스 마이너스 붙을 수가 있어요. 이상한데? 선생님, 이거 좀 말이 안 되지 않아요? 루트 안에 음수는 없다며. 루트 안에 음이 들어가면 안 된다며. 근데 이거 음인데요? 아니라고. 이게 왜 음이야? 우리가 배우는 무리식의 정의는 루트 안에 들어있는 관계식이 0보다 크거나 같으면 돼. 그럼 이 0을 넘기면 x는 0보다 작거나 같은 범위에서 정의형이 나타나는 겁니다. 원점부터 음의 방향으로 그림이 그려진다는 뜻이에요. 오히려 반대로 x의 양을 집어넣으면 이게 음이 되기 때문에 그래프가 안 그려지고 x의 0이나 x의 음을 집어넣으면 이 값이 0 이상의 양수값이 되기 때문에 그림이 그려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 마이너스 붙었다고 해서 뭐 음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얘기죠. 범위는 내가 다 잡으면 되는 거니까. 크게 4가지. 루트 앞에 플러스 마이너스, x 앞에 플러스 마이너스인데 이게 다 나름 이제 해석이 됩니다. 루트 앞에 플러스는 y 값이 양수란 뜻이니까 위로 그려집니다. 루트 앞에 마이너스는 y 값이 음수니까 이 그래프가 아래로 그려집니다. x 앞에 개수가 양수란 뜻은 이게 양수가 들어간다는 뜻이니까 이게 오른쪽으로 그려진다는 뜻이에요. x 앞에 음수가 들어갔다는 뜻은 x에 음을 붙여 양이 되기 때문에 x는 마이너스 왼쪽으로 그려진다는 뜻이에요. 그리는 방향을 설명하는 겁니다. 그럼 만약 플러스면 오른쪽 위로 그리겠다는 뜻이고 플러스 마이너스면 왼쪽 위로 그리겠다는 뜻이고 마이너스 플러스면 오른쪽 아래로 그리겠다는 뜻이고 마이너스 마이너스면 왼쪽 아래로 그리겠다는 뜻이에요. 근데 여기서 빠져있는 게 뭐죠? 기준이 빠져있는 거 아니야? 도대체 뭐를 기준으로 오른쪽 위냐, 오른쪽 아래냐, 왼쪽 위냐, 왼쪽 아래냐를 판단하냐고. 그 기준을 우리는 이렇게 부릅니다. 시작점이라고 불러요. 포물선은 꼭지점, 원은 중심. 좀 전에 배웠던 유리함수, 분수함수는 점근선의 교점. 무리함수는 시작점. 각각 중요한 점들이 존재하죠. 그럼 지금 시작점이 뭐예요? 그러면 이 무리함수는 어떤 특정 점을 기준으로 아까 말한 대로 한 방향으로만 그려집니다. 왜냐면 부등식이 반환축짜리거든. 이 루트 안에 들어있는 값이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기 때문에 큰 쪽만 이 x가 플러스든 마이너스든 어쨌든 얘가 큰 쪽만 그려지기 때문에 작은 쪽은 안 그려진다는 뜻이에요. 반쪽밖에 안 그려져. 양방향 중에 양방이 안 그려지고 왼쪽이든 오른쪽이든 한쪽만 그려진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그려지는 위치에 시작이 필요하다는 얘기지. 그걸 보통 우리가 시작점이라고 부릅니다. 그럼 시작점을 어떻게 찾습니까? 기본형은 무조건 0,0입니다. 찾는 방식은 이래요. 분모가 여기 루트 안이 0이 되는 x값.
0, 그때 x에 0 집어넣으면 y값도 0 나오죠. 이게 시작점이에요. 그러니까 원점에서부터 시작한다 뜻이야. 원점에서부터 그래프가 시작하는데 시작하는데 1번 그래프 그립니다. 그래프가 플러스죠. x값 플러스 y값 플러스 그러면 오른쪽 위로 가요. 오른쪽 위? 오른쪽 위 뭐 이렇게? 아니야. 이건 직선이 아니잖아. 우리가 그리는 건 1차 함수가 아니야. 네가 그린 함수 중에 직선은 유일하게 1차 함수밖에 없어요. 이건 1차 함수 아니잖아. 그럼 직선이 아니고 곡선이라는 얘기인데 그럼 오른쪽 위로 가는 곡선을 어떻게 그려야 되지? 이렇게? 아닙니다. 이렇게 되면 포물선이 만들어지죠. 무리함수는 포물선의 역함수이기 때문에 이게 뒤집어 놔야 돼요. 이렇게 그려지는 겁니다. 이렇게 오른쪽 위로. 대신 그릴 때 이렇게 자꾸 구부정 내리시면 안 돼요. 계속 오른쪽 위로 증가하는 함수이기 때문에 밑에서 구부러지면 안 됩니다. 이렇게 돼야 됩니다. 오른쪽 위로 가는 시작점을 기준으로 오른쪽 위로 가는 게 1번 그래프예요. 그럼 2번 그래프는 시작점을 기준으로 원점을 기준으로 왼쪽 위로 가는 겁니다. 얘를 기준으로 왼쪽 위로 가는 이러한 그래프가 그려지는 거죠. 세 번째, 얘 그래프는 시작점을 기준으로 오른쪽 아래로 갑니다. 오른쪽 아래 이렇게 간다는 뜻이에요. 다시 말하자면 이렇게 그리면 안 됩니다. 이렇게 그리면 위로 볼록한 포물선의 일부분이 그려지는 거라 2차 함수가 아니라서 이렇게 그리면 안 되고 반대로 뒤집어서 이렇게 그리셔야 돼요. 마지막 얘 왼쪽 아래 시작점을 기준으로 왼쪽 아래로 그린다. 그리는 방향만 잘 알고 그러니까 그리는 패턴만 잘 아시면 그 다음부터는 무리함수는 굉장히 쉬운 그래프가 됩니다. 아시겠죠? 네. 그리는 방법 딱입니다. 바로 연습합니다. 한 번에 쭉쭉쭉 갈 겁니다. y는 루트 2x의 그래프를 좌표 평면위에 그리시오. 그러면 먼저 보셔야 될 게 루트 안에 x가 들어왔네? 아, 이건 무리함수구나. 무리함수면 시작점 위치를 찾아야 돼요. 시작점을 찾는 방식은 루트 안이 0이 되는 x값 0, 그때 x에 0 집어넣으면 그때 y값 0, 시작점은 0,0. 그리고 x 앞에 개수 플러스 y 앞에 아무것도 안 보이면 플러스가 생략되는 거죠. 오른쪽 위, 시작점을 기준으로 오른쪽 위로 가는 이런 증가함수. 됐네요. 다 그랬죠. 그럼 그리고 나서 보니까 정의역 범위는 0보다 x가 크거나 같다. 당연하지. 2x가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니까 x는 당연히 0보다 크거나 같겠죠. 치역의 범위, y값의 범위는 y가 원점보다 다 위에 있죠. 0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됩니다. 그래프는 증가함수다. 이거 외우려고 하지 마시고 그냥 그린 걸 보고 판단하세요. 오른쪽 위로 가잖아요. 증가함수겠네요. 네, 오른쪽 위로 가니 증가함수구나. 그럼 얘도 그렇잖아. 최대값도 굉장히 단순하겠죠. 그러면 보나마나 최소값은 x가 작을 때, 최대값은 x가 클 때. 또 너무 쉽게 이것도 뭐 따로 최대값을 외울 필요 없이 이것도 범위의 양쪽 끝값을 집어넣어서 큰 값이 최대, 작은 값이 최소입니다. 그런 식으로 그려질 겁니다. 이해됐습니까? 근데 굳이 약간 선생님 x 앞에 있는 개수의 절대값을 크게 보지 않았는데 만약 굳이 얘랑 얘를 비교해 본다면 똑같은 오른쪽 위로 가는 함수인데 얘는 2x가 얘는 4x잖아요. 얘가 만약 y는 루트 2x라면 루트 4x는 좀 더 이렇게 퍼져 나가시면 돼요. 이렇게 위로 솟구치면 된다는 뜻이에요. 그럼 똑같은 x가 또 y값도 크게 나오기 때문에 똑같은 x에 1을 대입해도 얘는 루트 2가 나오고 얘는 루트 4가 나오기 때문에 좀 더 위로 솟구쳐 있겠죠. 뭐 그 정도 차이기 때문에 그래서 k는 큰 의미는 없습니다. 사실 무리함수 할 때 이게 뭐 큰 의미를 가지는 않고 문제 풀 때 개수를 잡아줄 때 역할은 중요하긴 하겠지만 그래프상 좀 더 위로 솟구치게 절대값이 크면 좀 솟구치게 그리시면 되기 때문에 차이는 크게 없어요. 이렇게 하시면 무리함수의 대략적인 그래프를 이해하신 겁니다. 그럼 봐라. 이거 했지? 바로 표준형 가면 돼요. 이 그래프를 x축으로 마이너스 1만큼 y축으로 3만큼 평이동하시오. 그럼 관계식만 만들면 돼요. y는 루트 2 가로 x 플러스 1. 왜? x로 마이너스 1만큼 x 대신에 x 플러스 1을 대입한다. y 대신에 y 마이너스 3 넘어가면 플러스 3이 되겠죠. 이게 표준형이야. 평이동한 거잖아. 기본형을 평이동하면 표준형이 된다고 했으니까. 그럼 쌤 얘는 어떻게 그래요? 똑같아. 일단 뭐부터 찾아야 되죠? 시작점.
시작점을 찍어야 그래프를 그리잖아. 꼭지점을 그려야 포물선 그리고 원의 중심 찍어야 원 그리고 유리함수 그리려면 점근선의 위치를 찾아야 되니까 점근선의 교점을 찍어야 된다고. 무리함수를 하려면 시작점을 찍어야 돼요. 그럼 시작점은 아까 했잖아. 루트 1이 0이 되는 x값. 얘가 0이 되는 x값. 마이너스 1, 그때 y값. 그때 y값이라는 얘기는 어쨌든 여기가 0이 되도록 숫자를 집어넣었으니까 그냥 루트는 없다고 생각하면 돼. 손바닥 가리면 돼. y는 뒤에 3. 이게 시작점이에요. 두 번째, 그리는 방향. x 앞에 계수 양수, 루트 앞에 양수, 오른쪽 위. 그럼 끝났어요. 이제 그리시면 하면 됩니다. 뭐 대단치 않아요. 마이너스 1,3, 마이너스 1,3 여기쯤. 얘를 기준으로 오른쪽 위로 가는 증가함수. 끝난 거야. 다 그렸어요. 끝난 거예요. 이게 다 끝난 겁니다. 더 이상 그릴 게 없어요. 다만 이제 여기서 뭐 굳이 정의역 범위를 말하시오. 그러면 x는 마이너스 1보다 커나 같다. 이유는 얘가 0보다 커나 같거든요. 얘가 0보다 커나 같다. 그 범위가 이거였죠. 그 다음에 치역의 범위. y값 범위를 구하시오. 그러면 항상 3보다 오른쪽 위로 가기 때문에 3보다 크거나 같다. 뭐 이 정도? 네. 뭐 이 정도만 하시면 됩니다. 딱히 할 게 없다는 얘기죠. 근데 얘는 그 다음에 쭉쭉쭉이 가능한 게 뭐냐면 분수함수 같은 경우도 이제 표준형 배우고 나면 일반형 할 때 막 통분시키고 그 통분한 일반형에서 또 막 역함수 이런 거 여러 가지 개념이 포함되어 있잖아. 근데 무리함수는 일반형 구하라잖아요. 요 가로 풀어주면 됩니다. 2x 플러스 2 더하기 3. 이게 일반형이에요. 끝났어요. 이게 일반형이에요. 그러니까 기본형, 표준형, 일반형이 그렇게 크게 변화가 없다 보니까 만만해 좀 그래프도. 그리는 것도 쉽고 내용만 알면. 그러니까 얘나 같은 그래프라는 얘기죠. 그럼 선생님 만약 이게 그리고 우리가 얘를 알고 그림을 그렸으니까 그렇지만 만약 이걸 다 모르고 얘를 그리려면 어떻게 해요? 똑같다니까? 무리함수를 그리는 방식은 루트 1이 0이 되는 x값으로 시작점을 먼저 찾아요. 마이너스 1, 손바닥 가리고 그때 y값 3. 그림을 그려. 마이너스 1,3을 찍어. 여기. x 앞에 개수, 양수, 루트 앞에 뭐, 양수, 오른쪽 위. 끝났다고요. 전혀 어렵진 않아요. 아주 쉽습니다. 이렇게 그리시면 크게 문제 없이 잘 해결할 수 있어요. 그래서 무리함수는 일정한 범위까지는 굉장히 문제가 쉽습니다. 그나마 무리함수가 어려운 게 뭐냐면 여기 한번 문제가 있을 거예요. 그나마 무리함수 문제가 어렵다고 말하는 게 이거예요. 요거 마지막 단어냐 이게. 없잖아 봐봐. 요거 할 때만 살짝 헷갈리고 좀 살짝 어렵다 하는 게 분명히 없지 않아 있는데 나머지는 그냥 완전 주워먹는 것밖에 안 됩니다. 거의 주워먹는 거예요. 기본형이었죠? 그린 연습하시면 됩니다. 기본형 무조건 0,0이 시작점이고 x 앞에 개수, 그 다음 루트 앞에 있는 부를 가지고 오른쪽 위나 왼쪽 아래를 판단하시면 되고 네. 표준형 아까 했잖아요. 표준형. 다음에 그래프를 그리고 그들에 대한 성질을 파악하시오. 그러면 그래프 뭔지를 봐야 되지 않습니까? 루트 있네? 안에 문자 있네? 아, 무리함수. 무리함수는 바로 떠올라야 될 게 시작점. 포물선 하면 가장 먼저 떠올라야 될 게 꼭정이듯이 무리함수 하면 시작점. 루트 1이 0이 되는 x값. 마이너스 1, 손바닥 지우고 그 다음에 y값. 마이너스 6. 그리면 그리세요. 마이너스 1, 마이너스 6. 여기쯤이지 않을까요? 마이너스 1, 마이너스 6. 여기쯤. 얘를 기준으로 x 앞에 개수, 양수, 루트 앞에 부호, 마이너스, 오른쪽, 아래. 네, 끝났네요. 그래프 다 그린 겁니다. 그럼 x의 범위는 마이너스 1보다는 커나 같다. y의 범위는 마이너스 6보다 작거나 같다. 이게 각각 정의역, 치역의 범위가 된다. 쉽죠? 네, 정말 쉽잖아요. 처음에 있는 y는 마이너스 루트 5x는 얼만큼 움직이면 얘를 x로 p만큼, y축 q만큼 얼만큼 움직이면 얘가 됩니까? 를 물어본 거니까 금방 눈치챌 수 있겠죠. 하지만 필요하다면 여기 시작점 좌표 0,0 여기 시작점 좌표 2,1 얼마나 움직였나요? x로 2만큼, y축 1만큼 그러니까 시작점 찾으시면 이런 거 금방금방 해결이 됩니다. 그래서 시작점이 제일 중요하다. 역시나 그게 중요하다.
자, 이렇게 해서 여기 있는 문제들을 이제 해결해 주시면 됩니다. 뭐, 그게 어렵지 않을까. 이건 뭐 그림만 잘 그리시면 될 것 같고. 이거 4분면을 지나느냐, 안 지나느냐, 뭐 이런 문제 풀 때 있죠. 이런 거 할 때는 조금 더 세밀하시면 돼요. 다음에 그래프를 그리시오. 무리함수, 시작점. 루트 1이 여기 된 x값, 마이너스 4, 그때 y값, 마이너스 2. 마이너스 4, 마이너스 2, 3, 4분면 여기쯤. 방향은 오른쪽 아래, 오른쪽 아래. 이건 고민할 게 없네요. 워낙 쉽은데. 네, 이거 쉬워요. 지나지 않는 4분면. 1, 2, 4분면은 안 지난다가 되죠. 근데 얘가 문제가 좀 바뀌어서 이게 플러스였다고 칩시다. 그럼 좀 달라집니다. 제가 만약 플러스였다면 그럼 오른쪽 위로 가. 근데 오른쪽 위로 가는데 이렇게 가면 1, 2, 3을 지나가고 이렇게 가면 1, 3만 지나가고 이렇게 가게 되면 1, 3, 4를 지나갑니다. 그러니까 이럴 때는 좀 문제가 돼요. 이거 어디를 위로 좀 솟구쳐야 되는지 아니면 좀 더 완만하게 가야 되는지를 헷갈리는데 기준이 또 뭐죠? 역시나 y절편이겠죠. y축과 만나는 교점의 위치가 4분면을 결정하겠네요. y절편, x가 0일 때 y값. 그래서 y는 루트 8 마이너스 2. 루트 8 마이너스 2, 루트 8이 커, 2가 커. 루트 8이 크겠지. 루트 4자밖에 안 되잖아. 양수네, 결론은. 위치 알 필요 없어. 어차피 양수잖아. 원점 위에 있다는 뜻이죠. 이렇게 지나가겠네요. 그럼 지나는 4분면은 1, 4, 2, 4, 3, 4분면을 지나는 무리함수의 그래프가 나오는 거죠. 이렇게 구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좀 세밀하게 그릴 때는 y절편 어딘 정도, 뭐 필요하면 x절편 어딘 정도, 이 정도만 확인해 보시면 뭐 크게 어려울 건 없어요. 그랬고요. 네. 보세요. 이게 일반형이잖아요. 근데 루트 안에 드는 가로를 풀어준 거야. 다음 그래프를 그려보세요. 뭐 이런 거. 다음 그래프를 그려보세요. 그 뭐 성질을 파악하세요. 몇 사분면 진행합니까? 뭐 이런 거 물어볼 때 아까 얼핏 했었는데 네. 루트 안에 연결된 x값 2, 그때 y값 4 2,4를 찍어요. 2,4 여기 그래프를 그릴 때 x 앞에 개수, 음수, y 앞에 음수 왼쪽 아래 왼쪽 아래 이것 좀 이제 신경 쓰이죠. 왼쪽 아래 왼쪽 아래 왼쪽 아래 어떻게 지나가는 거죠, 그죠? 지나는 4분면 같은 거 판단할 때는 좀 여기서는 좀 더 만약 4분면 판단할 말이 없으면 그냥 대충 그리면 돼. 근데 몇 4분면 지나갑니까? 라고 할 때는 위치가 중요하기 때문에 이때는 4분면 판단하기 위해서 역시나 y절편 네. x가 0일 때 y값 그럼 y는 마이너스 루트 2 플러스 4 이게 양이 음이야. 양이겠죠? 4가 더 크니까 양이네요. 네, 이렇게 지나간다. 1, 2, 3, 4분면을 지나간다. 네, 이렇게 판단할 수 있다는 거죠. 전혀 어렵지 않습니다. 가끔 헷갈리게 이렇게 나올 때 있어요. 가끔. 문제가 이럴 때면 또 가끔 좀 애들이 헷갈려요. 마이너스 2 루트 4 마이너스 2x 플러스 3 그래프를 그리시오. 그러면 앞에 마이너스가 왜 붙었지? 뭐 문제 있나? 문제 없습니다. 이것도 앞에 개수가 붙으면 이 루트 값이 이만큼 배수가 처리가 되기 때문에 좀 더 위로 점프가 돼. 위아래로 점프. 좀 더 폭이 이렇게 아까 얘기한 것처럼 솟구치는 형태 있죠. 그런 형태가 될 뿐이지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럼 적당히 그리시면 돼요. 어쨌든 무리함수니까 시작점 루트 1이 0이 된 x값 2, 그때 y값 3 찍죠? 2,3을 찍어요. 2,3 여기쯤이겠지 라고 찍어요. 그리고 루트 앞에 양수 얘 2가 붙었지만 얘는 음수니까 오른쪽 아래 이러면 이제 틀리는 거죠. 왜 틀리는 거예요? 이거 왜 틀린 겁니까? 루트 안에 양수 오른쪽 음수 아래 오른쪽 아래 맞는 것 같은데? 오른쪽 왼쪽은 그러니까 위아래는 루트 앞에 있는 부호가 결정하는 게 맞아. 그러니까 2가 붙었든 마이너스가 붙었든 어쨌든 부호가 결정하는 거는 맞는데 오른쪽 왼쪽은 루트 앞에 있는 숫자가 결정하는 게 아니고 루트 안에 들어있는 x의 개수가 결정하는 거야. 얘가 결정하는 거야. 얘가 아니고 얘를 보시는 거예요. 왼쪽 아래가 돼요.
이쪽이 아니고 왼쪽, 아래 이렇게 된다고. 아셨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거 좀 조심하셔야 돼요. 약간 개수가 앞뒤가 원래는 x가 먼저 나오고 상수가 나와야 되는데 가끔 음수 붙으면서 앞뒤가 뒤바뀌면 너무 자연스럽게 우리는 이쪽에 집중하게 되거든요. 그런 것만 좀 신경 쓰시면 네, 진짜 무리함수는 그냥 거저 먹는다고 해도 무방해요. 진짜 거저 먹습니다. 최대 최소 그냥 거저 먹는 겁니다. 그냥 거저 먹는 겁니다. 이런 거. 무리함수를 그리시오. 이런 거 이제 그릴 때 최대 최소 문제 나오잖아요. 그럼 x축, y축도 필요 없어요. 그냥 시작점만 찍으면 돼요. 루트 1이 0이 되는 x값 4분의 1, 4. 그럼 어딘가에 4분의 1, 4가 있겠죠? 4분의 1, 4. 선생님 x축, y축 안 그려요? 최대 최소 구할 때는 굳이 네. 뭐가 중요하냐면 그래프의 개형이 중요하거든요. 어떤 모양인지. 얘가 아니라고 했죠? x 앞에 개수, 음수네. 왼쪽. 루트 앞에 플러스, 위. 이 점을 기준으로 왼쪽 위로 갑니다. 원래 실제 그래프 그릴 때는 왼쪽 위로 그렸지만 실제 그래프는 오른쪽 아래로 가는 감소함수예요. 그렇죠? 오른쪽 아래로 가는 감소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이 함수가 증가함수입니까? 감소함수입니까? 라는 말할 때는 약속되는 정의가 뭐냐면 일단은 x는 증가하게 만드는 겁니다. x를 증가하게 만든 다음에 y가 같이 따라서 증가하는 게 증가함수고 y는 반대로 감소하는 게 감소함수예요. 그러니까 약속 자체가 원래 정의 자체가 오른쪽 위로 가게 그러니까 x가 증가하게 만들기 때문에 그래프가 무조건 오른쪽으로 그리는 거를 증가와 감소의 기준을 잡는 겁니다. 그래프를 오른쪽으로 그렸을 때 y가 커지면 증가, y는 작아지면 감소. 얘는 그래프를 오른쪽으로 그리면 그릴수록 그래프가 밑으로 내려오죠. 그래서 감소함수예요. 근데 우리가 그림을 좀 쉽게 무리함수를 좀 쉽게 그릴 때 시작점을 찍은 기준에서 본다면 얘는 왼쪽 위로 가게 그리겠다라는 것뿐이지 실제 그래프는 오른쪽 아래로 가는 감소함수예요. 그리고 왜 왼쪽 위나 오른쪽 아래나 같은 말이야. 이거 감소함수 얘도 감소함수야. 둘 다 같은 말이에요. 왼쪽 위로 가나 오른쪽 아래로 가나 똑같은 그래프잖아. 근데 왜 이렇게 정의를 내렸냐면 헷갈리니까 어떤 사람은 증가함수를 어떤 사람은 감소함수를 이렇게 말하고 어떤 사람은 감소함수를 이렇게 말하고 똑같은 감소함수 가지고 이랬다 저랬다 하기 때문에 배우는 학생들이 헷갈려서 요즘은 이렇게 안 써요. 다 이렇게 써요. 대표적인 게 이제 블록 오목도 있는데 우리가 이렇게 그려지 어떤 포물선 그릴 때 이렇게 되면 뭐라 말하죠? 아래로 블록하다 말하잖아. 근데 이 아래로 블록하다를 반대로 말하면 위로 오목하다 말하기도 하거든요. 예전에는 두 얘기를 동시에 썼었어요. 오목 블록 해가지고. 근데 요즘 이건 안 써. 헷갈리니까. 똑같은 그래프를 왜 아래를 블록하다 표현하면 될 것을 위로 오목하다고 표현할 수도 있어. 이 내용은. 근데 이렇게 안 쓴다는 얘기예요. 학생들이 헷갈려 하니까. 요즘에 이런 건 안 씁니다. 왼쪽 위 이런 거 안 써요. 오른쪽 아래로 쓰지. 됐죠? 자, 이걸 찍고 나서 이제 마무리 합시다. 그래프를 그렸죠? 왜 근데 이게 좌표축이나 이런 게 필요 없냐면 최대 최소 구할 때는 정의역 범위만 잘 보면 돼요. 이게 4분의 1이고 0이면 여기쯤에 있겠죠? x값이 0. 마이너스 2면 더 왼쪽에 있을 겁니다. x가 마이너스 2. 보신 바와 같이 그래프가 이렇게 단조 감소합니다. 한번 쭉 감소하거나 한번 쭉 증가하는 그래프로 무리함수가 그려지지 그 2차 함수처럼 감소하다가 증가하거나 증가하다가 감소하거나 이건 없다는 얘기라고. 그러니까 그래프가 복잡하지는 않아. 그래서 단조라고 말하면 단조 증가, 단조 감소, 단조로 와요. 결론이 뭐죠? 범위 양쪽 끝값에서 최대 최소가 나와. 이게 최대겠지. 이게 최소겠지. 중간에선 최대 최소가 나올 리가 없어. 계속 감소하는 구간에 있기 때문에 더 작은 값이 존재하고 더 큰 값이 존재해요. 그럼 이 가운데서는 절대 최대 최소가 안 나오고 양쪽 끝값에서 무조건 답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이 문제를 직접 풀려고 하잖아요. 그래프도 그릴 필요가 사실은 없는 거야. 그래서 냉정히 말하면 그래프 안 그려도 돼요. 근데 x에다 마이너스 1을 집어넣어요. 여기다가. 그 y값은 여기다 마이너스 1을 집어넣죠. 루트 5 플러스 마이너스 1을 집어넣으면 루트 9가 되네요. 3 플러스 4, 7. x에다 0을 대입합니다. 그럼 y값은 루트 1 플러스 4, 5. 누가 크니? 얘가 크네. 최대값이에요. 이렇게 돼요. 그래프를 그릴 필요가 없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무리함수의 최대, 더군다나 무리함수의 최대치수는 그래프도 필요 없고 범위 양쪽 끝값 집어넣어서 최대치수를 찾으시면 됩니다. 자, 남아있는 거는 이제 여기인데 여기는 좀 복잡하고 좀 어려우니까 이건 내일 설명드릴 테니까요. 네. 이렇게 합시다. 여기 일단 풀 수 있는 문제는 풀어보도록 하세요. 근데 혹시 다 못 푼다 하더라도 네. 문제 어렵진 않지만 그래도 여기까지거든요. 20문제. 20문제인데 여기 앞에 연습 문제도 좀 있기 때문에 20문제가 넘긴 할 겁니다. 워낙 얘가 간단하지만 그래도 문제가 있긴 있으니까 일단 하는 데까지는 해보시고 여기 있잖아요. 여기가 문제 혹시나 스스로가 판단하기에 얘는 너무 쉬워서 나중에 내가 그냥 짬날 해도 되겠다라 판단되면 내일 수업 오기 전까지는 이건 건너뛰어도 괜찮아요. 혹시 난 잘 모르겠어. 그럼 해야지 당연히. 근데 얘는 좀 너무 쉬워서 굳이 나중에 할까? 그러면 일단 전반적으로 이 페이지 빼고 뭐 전반적으로 막 군데군데 네가 필요할 게 있으면 풀어보는데 굳이 뭐 이렇게 하나씩 일일이 다 풀 필요 없다 판단되면 여기 위주로 일단 한번 풀어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리고 내일은 여기 마무리하고 혹시 한 대까지 마무리하고 그 뒤에 순열 조합 넘어가도록 할게요.